런던의 회색 하늘 아래 템스강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자리 잡은 골든 오차드. 레스토랑은 따뜻한 불빛과 계피 향으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오래된 벽돌 건물 사이에 끼어있는 이곳은 겉보기엔 평범한 식당이었지만 손흥민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다. 그의 외조부가 50년 전 작은 파이 가게로 시작한 이 브랜드는 그의 아버지가 전국적인 체인으로 키워냈고 이제는 영국 전역에 5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이름이었다. 손흥민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유명했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브랜드의 후계자이자 진실을 지키는 감시자였다. 그는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평범한 청바지에 회색 후디를 입은 채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모자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고 두꺼운 안경테는 그의 날카로운 눈매를 감췄다. 오늘 그는 손흥민 축구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골든 오차드의 심장을 확인하러 온 사람이었다. 레스토랑 안은 익숙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나무 테이블 위에는 체크문의 식탁보가 깔려 있고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손흥민의 외조부가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의 모습, 그의 아버지가 첫 번째 체인점을 오픈하던 날의 미소. 하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도 무언가 어긋난 느낌이 스며들었다. 손흥민은 예리한 눈으로 주변을 훑었다. 유리 진열장은 손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대리석 카운터에는 오래된 캐러멜 자국이 끈적하게 남아 있었다. 직원들은 기계적으로 움직였고 손님들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다. 이곳은 런던 중심가의 번화한 매장이었지만 활기가 부족했다. 손흥민의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이 브랜드를 너무 잘 알았다. 골든 오차드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약속 정직함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이곳 이 매장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걸까? 그는 카운터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클래식 애플파이 한 조각 주세요. 어린 종업원 이름표에 릴리라고 적힌 소녀는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그의 주문을 받았다. 그녀는 손흥민을 알아보지 못했다. 미소도 눈맞춤도 없이 주문을 입력하고 잔돈을 건넸다. 손흥민은 그녀의 태도에 살짝 눈썹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 없이 10파운드 지폐를 내밀었다. 릴리는 잔돈을 카운터 위로 밀며 다시 전화기로 시선을 돌렸다. 골든 오차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인사, 모든 직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그 간단한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손흥민은 속으로 첫 번째 경고를 기록했다. 그는 영수증을 쥐고 창가의 코너 테이블로 향했다. 그곳은 레스토랑 전체를 관찰하기에 완벽한 자리였다. 주방의 입구 직원들의 동선 손님들의 표정까지 모두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후디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자연스럽게 앉아서 주변을 살폈다. 그의 눈은 작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다. 카운터 뒤에서 한 직원이 음료 디스펜서를 채우려다 얼음통을 떨어뜨렸다. 다른 직원은 디지털 메뉴판이 깜빡이는 걸 무시하며 동료와 속삭이고 있었다. 손님 중 한 명 회색 코트를 입은 노신사 나중에 그의 이름이 조지 조지라는 걸 알게 됐다는 포크를 내려놓고 파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실망과 혼란으로 얼룩져 있었다. 손흥민은 그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조지는 이곳의 단골 같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파이를 한 입 먹은 뒤 물컵을 집어들며 고개를 저었다. 손흥민의 직감이 날카롭게 반응했다. 무언가 잘못됐다. 이곳은 그의 가족의 이름을 걸고 운영되는 곳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느낌이 드는 걸까? 릴리가 42번이라고 외쳤고 손흥민은 트레이를 가지러 갔다. 흰색 세라믹 접시에 담긴 애플파이는 겉보기엔 완벽했다. 황금빛 라티스 크러스트 반짝이는 계피 글레이즈, 그리고 옆에 놓인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 스쿱.
손흥민은 20년 넘게 이 파이를 완성해온 사람이었다. 그의 외조부는 사과를 얇게 썰어 층층이 쌓는 법을, 그의 아버지는 계피와 육두구의 완벽한 비율을 가르쳐줬다. 이 파이는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골든 오차드의 심장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접시를 내려다보며 미묘한 차이를 감지했다. 냄새가 달랐다. 사과의 신선한 향, 따뜻한 버터의 풍미가 희미했다. 대신 인위적인 단맛이 코를 찔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어 파이를 잘랐다. 크러스트가 부서지며 속이 천천히 흘러나왔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속은 사과 조각이 있어야 할 텐데 대신 끈적한 젤리 같은 액체가 있었다. 색은 사과 시럽 같았지만 질감은 전혀 달랐다. 사과에 단단한 결이 없었고 계피에 따뜻한 흔적도 없었다. 대신 윤기나는 지나치게 달콤한 고물이 접시 위로 퍼졌다. 손흥민은 숨을 멈췄다. 그는 한 입 베어 물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그의 미각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단맛은 날카롭고 화학적이었다. 뒷맛은 금속성으로 혀에 남았다. 그는 천천히 씹으며 맛을 분석했다. 이건 그의 파이가 아니었다. 그의 가족이 50년 동안 지켜온 레시피가 아니었다. 이건 배신이었다. 크러스트에 쌓인 거짓.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접시를 살폈다. 접시 및 냅킨 아래에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다. 제품 애플파이 필링 오차드 프라이드 임포츠. 그의 눈썹이 올라갔다. 오차드 프라이드는 골든 오차드의 공식 공급업체가 아니었다. 이 회사는 그의 회사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없었다. 골든 오차드는 2개의 가족 농장에서 신선한 과일을 공급받았다. 모든 매장 관리자는 이를 알았다. 그것은 교육 매뉴얼에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고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 승인되지 않은 대체품, 특히 수입 시럽 같은 벌크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위반이 아니었다. 즉각적인 검토 사유였다. 손흥민은 즉시 전화기를 꺼내 카메라를 켰다. 그는 파이의 단면을 찍고 라벨을 확대 촬영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 진실을 파헤칠 작정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팀장인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차드 프라이드 임포츠를 조사해. 지금. 답장이 빠르게 왔다. 우리 공급업체가 아냐. 확인해 볼게. 손흥민은 다시 파이를 내려다봤다. 겉은 완벽했다. 하지만 속은 달랐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있던 조지를 다시 쳐다봤다. 노신사는 이제 파이를 밀어놓고 물만 마시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손흥민은 그의 표정을 읽었다. 조지는 이곳의 파이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그 맛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같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일어나 카운터로 다가갔다. 릴리가 여전히 전화기를 보고 있었다. 매장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릴리는 고개를 들더니 어깨를 으쓱였다. 온라인에 있어요. 그녀는 벽을 막연히 가리켰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를 꺼내 이미 알고 있는 번호를 눌렀다. 사무실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유리창 너머로 마룬색 카디건을 입은 40대 여성이 수화기를 들었다. 골든 오차드 엠마 윌슨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프로페셔널했다. 손흥민은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엠마 손흥민입니다. 지금 매장에 있어요. 바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다. 실례하겠습니다. 누구시라고요? 그녀가 다시 물었다. 손흥민은
차분히 대답했다. 창가 대본 테이블에 있어요. 당신이 방금 저에게 오차드 프라이드 임포츠에 필링이 든 파일을 팔았더군요. 그건 승인된 공급업체가 아니죠. 와서 이야기합시다. 유리창 너머로 엠마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의 눈이 매장을 훑다가 손흥민에게 고정됐다. 그는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차분하고 정확하고 완벽히 통제된 동작이었다. 알겠습니다, 손 선생님. 그녀가 잠시 후 말했다. 바로 가겠습니다. 손흥민은 전화를 끊고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의 위장은 더 이상 가짜 파이 때문에 뒤틀리지 않았다. 그것은 조용히 타오르는 분노였다. 자신의 집안에서 거짓을 마주한 사람의 분노. 그는 냅킨을 정리하고 전화기를 테이블 중앙에 놓고 기다렸다. 속은 이미 쏟아져 나왔다. 이제 진실이 나올 차례였다. 그는 다시 파일을 쳐다봤다. 50년 전 그의 외조부는 이 파일을 만들며 말했다. 좋은 파이는 스스로 서 있어. 거짓된 파이는 자신의 거짓 아래 무너지지. 그리고 지금 여기 있었다. 회사 접시에 담긴 무너진 거짓. 손흥민은 주머니에서 오차드 프라이드 라벨을 꺼내 손에 쥐었다. 그는 매장을 다시 훑었다. 직원들은 기계적으로 움직였고 손님들은 무심히 먹었다. 디지털 메뉴판은 작년에 나온 광고를 반복하며 깜빡이고 있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분위기는 영업 종료 시간 같았다. 피곤하고 동기부여가 없고 간신히 작동하는 모습. 그는 전화기를 들어 음성 녹음기를 켰다. 식품 안전 위반 다수 관찰. 직원 참여도 낮음. 승인되지 않은 공급업체 사용 의심. 런던 매장.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의 시선은 주방 너머 직원 전용이라고 적힌 유리문으로 향했다. 그 문 뒤에 있는 사람은 바로 엠마 윌슨. 이 매장의 프랜차이즈 매니저이자 골든 오차드 시스템에서 8년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었다. 손흥민은 그날 아침 그녀의 파일을 읽었다. 6년 동안 꾸준한 성과를 냈지만 최근 1년간 이상한 변화가 있었다. 높은 수익률, 낮은 주문 비용,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조용한 고객 피드백. 너무 조용했다. 그의 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수진의 메시지였다. 오차드 프라이드는 작년에 설립됨. 식품 서비스 이력 없음. 등록 대리인은 제임스 윌슨. 손흥민은 이름을 보고 즉시 답장했다. 엠마와 관련 있나 답은 빨랐다. 그녀의 오빠야. 재무기록 조사 중. 손흥민의 턱이 굳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가족이 연루된 계산된 대체였다. 유리문 뒤로 그림자가 움직였다. 손흥민은 재빨리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물컵을 들며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문이 삐걱 열리며 젊은 직원 릴리가 클립보드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카운터의 다른 직원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두 사람의 시선이 손흥민을 향했다. 그의 위장이 살짝 조였다. 그의 정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차분히 일어나 픽업 카운터로 다가갔다. 매장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가 다시 물었다. 릴리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온라인에 있어요. 그녀는 다시 벽을 가리켰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유리창 너머 엠마가 수화기를 들었다. 골든 오차드 엠마 윌슨입니다. 손흥민은 차분히 말했다. 엠마 손흥민입니다. 지금 창가 3번 테이블에 있어요. 오차드 프라이드에 필링이 든 파일을 팔았더군요. 와서 이야기합시다. 그는 전화를 끊고 테이블로 돌아갔다. 그의 심장은 차분히 뛰었다. 그는 기다렸다. 엠마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완벽히 단정했다. 금발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고 마룬색 카디건은 단추까지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녀의 눈가에 팽팽한 긴장을 읽었다. 그녀의 미소는 뺨까지 닿지 않았다. 선생님, 그녀가 테이블에 다가가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숨소리가 약간 억제되어 있었다. 이런 방문이라니 놀랍네요. 미리 알았다면. 모르셨어요. 손흥민이 그녀의 말을 끊으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엠마는 잠깐 주방을 흘깃보곤 앉았다. 주방에서는 몇몇 직원이 동작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속삭였고 그들은 재빨리 냉장고 안으로 사라졌다. 손흥민은 반쯤 먹은 파이 접시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한 입 드셔보세요. 엠마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선생님, 이 파이를 드셔보세요. 그가 다시 말했다. 맛이 어떤지 말해주세요. 그녀는 망설이다 포크를 들고 작은 조각을 잘라 입에 넣었다. 너무 오래 씹었다. 어떤가요? 손흥민이 물었다. 엠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평소보다 조금 달콤하네요. 하지만 배치마다 약간씩 달라질 수 있죠. 아니요, 손흥민이 단호히 말했다. 우리의 기준을 따른다면 달라지지 않아요. 2005년부터 사용한 필링이라면, 신선한 사과를 썼다면 절대 이렇게 되지 않죠. 엠마는 무릎 위에서 손을 꽉 쥐었다. 선생님, 저희는 골든 오차드의 모든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오차드 프라이드 라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럼 이건 설명해 보세요. 엠마의 눈이 라벨로 향했다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그를 쳐다봤다. 최근 공급 지연이 있었어요. 그녀가 빠르게 말했다. 물가 상승 때문에요. 오차드 프라이드는 단기 대안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했어요. 승인 없이 손흥민이 끼어들었다. 본사에 알리지 않고 공급업체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제가 이 라벨을 찾지 않았다면 계속 숨겼을 거죠. 엠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선생님. 물류 문제, 인력 부족. 모두가 적응하고 있어요. 저는 매장을 유지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어요. 당신은 결정을 내렸죠. 손흥민이 되풀이했다.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 우리 가족의 이름을 훼손하는 결정을.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알릴 최소한의 성의도 없었어요. 엠마는 등을 곧게 폈다. 속이려는 게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죠. 원래 필링 비용은 지난 가을부터 60%나 올랐어요. 매뉴얼을 따랐다면 손실을 봤을 거예요. 대신 수익률을 높였군요. 손흥민이 차갑게 말했다. 이건 한 매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숫자는 살아남은 게 아니라 개선됐어요. 더 적게 쓰고 더 많이 보고했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까지 조용히. 엠마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손흥민은 뒤로 기대며 침묵을 길게 끌었다. 그 침묵은 그녀를 불편하게 했다. 말해보세요. 엠마, 그가 마침내 말했다. 오차드 프라이드 제품을 언제부터 썼나요? 그녀는 망설였다. 4개월. 필링뿐인가요? 그녀는 다시 망설였다. 몇 가지 다른 품목도. 브라우니 믹스 통조림 체리. 적정 수준에서 관리했어요. 어둠 속에서 관리했죠. 손흥민이 정정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화면을 눌렀다. 음성 녹음기가 이미 켜져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둘 사이에 올려놓았다. 오늘 샘플을 테스트할 겁니다. 추가로 할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엠마의 자세가 굳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법률 자문을 받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당신 권리죠. 그는 접시와 오차드 프라이드 라벨을 지퍼백에 넣었다. 레스토랑은 여전히 웅성거렸지만 그들의 테이블 주변 공기는 고요했다. 곧 다시 연락드리죠. 그가 말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바꾸지 마세요. 기록을 그대로 두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엠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지켜봤다. 손흥민은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 멈췄다. 그리고 엠마 그가 어깨 너머로 말했다. 거짓으로 쌓은 수익이라면 그게 당신의 파이 필링처럼 빠르게 무너지길 바라세요. 그는 런던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다.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그의 생각은 이미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다. 파이는 깨졌다. 진실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손흥민은 첫 번째 한 입을 뜯은 참이었다. 이건 단순한 파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진실을 파헤치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 런던의 밤은 축축한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손흥민은 골든 오차드 매장을 나와 근처의 조용한 호텔 스위트로 돌아왔다. 방 안은 에스프레소의 희미한 향과 프린터 토너 냄새로 가득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그 파이, 그 끈적한 필링, 그리고 엠마 윌슨의 팽팽한 표정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말,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이건 계산된 배신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다. 팀장 수진의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오차드 프라이드 인포츠 더 파봤어. 제임스 윌슨이 등록 대리인. 엠마의 오빠야. 회사 설립은 18개월 전 식품 관련 이력 전무. 손흥민의 턱이 굳었다. 그는 즉시 답장했다. 재무 기록은, 은행 거래 내역은, 수진의 답은 빠르게 왔다. 조사 중. 하지만 이미 확인된 것만으로도 이상해. 오차드 프라이드는 런던 외곽의 창고 주소로 등록돼 있어. 실제 운영 흔적은 거의 없어.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런던의 불빛이 안개 속에서 흐릿하게 반짝였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오차드 프라이드는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껍데기였다. 누군가가 아마도 엠마와 그녀의 오빠가 골든 오차드의 시스템을 속이기 위해 만든 가짜였다. 하지만 왜 돈 때문인가 아니면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다. 수진 매장 기록을 확인해. 런던 매장의 최근 6개월 주문. 내역 공급업체, 로그 송장. 그리고 다른 매장도 조사해. 이게 런던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렸다. 이미 시작했어. 하지만 이건 꽤 복잡해. 런던 매장의 송장은 겉보기엔 깨끗해. 공식 공급업체인 메이플밸리 농장과 프레스콧 과수원에서 정기적으로 배송받은 것처럼 기록돼 있어. 문제는 그 배송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해. 손흥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손가락은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가짜, 송장이야. 그가 낮게 말했다. 그들은 공식 공급업체의 이름을 이용해서 오차드 프라이드의 물건을 들여왔어. 그걸 숨기기 위해 2개의 장부를 운영했을 거야. 수진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다면 엠마가 이걸 혼자 한 게 아니야. 누군가 더 연루됐을 거야.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수진이 그를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오빠 제임스 윌슨, 그리고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시스템이야, 수진. 한 매장의 실수가 아니야.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의 손은 여전히 그 파이의 라벨을 쥐고 있었다. 제품 애플파이 필링 오차드 프라이드 인포츠. 그 작은 종이 조각은 거대한 거짓의 첫 단서였다. 그는 다시 매장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곳의 분위기, 직원들의 기계적인 움직임, 손님들의 무심한 표정, 그리고 조지,
그 노신사의 실망한 눈빛. 손흥민은 조지를 떠올리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는 단골이었다. 골든 오차드의 파이를 사랑했던 사람. 그의 표정은 손흥민이 느낀 배신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 파이를 다시 떠올렸다. 겉은 완벽했지만 속은 거짓이었다. 그는 자신의 브랜드가 그의 가족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졌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는 그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었다. 증거였다. 그는 수진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오차드 프라이드의 라벨에 있던 코드 확인해. 그걸로 추적할 수 있을지도. 수진의 답은 즉시 왔다. 코드 오피셜 123. 이미 품질 관리팀에 보냈어. 내일 아침까지 분석 결과 나올 거야. 손흥민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는 호텔 방안을 서성이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그는 다시 매장에 가야 했다. 이번엔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조사자로서. 그는 품질관리팀과 협력해 샘플을 채취하고 매장의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을 터였다. 엠마가 아무리 철저히 통제했다 해도 누군가는 틈을 보았을 것이다. 누군가는 의심했을 것이다. 그는 릴리를 떠올렸다. 그녀의 태도는 무심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묘한 불안이 있었다.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던 젊은 요리사 찰리. 그가 주방을 지나갈 때 손흥민을 힐끗 쳐다보던 모습이 기억났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손흥민은 그 두려움이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은 다시 런던 매장으로 향했다. 이번엔 그는 품질관리 감사관으로 위장했다. 베이지색 바지, 네이비 셔츠, 그리고 가슴에 달린 골든 오차드 지역 품질관리라는 배지. 그는 필요 없는 안경을 쓰고 클립보드를 들었다. 수진의 도움으로 그는 매장 스케줄에 제임슨이라는 이름으로 삽입되었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매장 문을 밀고 들어갔다. 어제와 같은 달콤한 향이 그를 맞이했지만 오늘은 그 향이 거짓처럼 느껴졌다. 카운터 뒤에는 찰리가 서 있었다. 그는 손흥민을 보고 살짝 긴장한 듯 보였다. 제임슨 씨죠? 찰리가 물었다. 품질 감사를 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손흥민은 단단한 악수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장고 준비, 로그 공급업체 기록에 접근해야 합니다. 서비스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찰리는 그를 주방 뒤쪽 사무실로 안내했다. 손흥민은 지나가며 직원들을 관찰했다. 어제와 같은 얼굴들이었다. 릴리는 카운터에서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새로 보이는 직원 이름표에 미야라고 적힌 소녀는 디저트 진열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흥민을 힐끗 쳐다보더니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은 그녀의 긴장한 동작을 눈여겨봤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찰리가 말했다. 송장은 이제 모두 디지털로 관리됩니다. 엠마 매니저가 종이 백업을 서랍에 보관하고 있어요. 손흥민은 책상에 앉아 터미널을 켰다. 수진이 이미 시스템에 백도어를 만들어 놓았다. 유지보수 업데이트로 위장한 이 백도어는 손흥민이 모든 공급업체 항목 주문 내역 재고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줬다. 들어와서 수진이 그의 이어폰을 통해 속삭였다. 런던 매장 기록은 겉보기엔 깨끗해. 메이플밸리와 프레스콧에서 정기 주문이 들어온 것처럼 나와. 하지만 그 배송이 실제로 왔는지 확인해야 해. 손흥민은 낮게 중얼거렸다. 그 배송은 없었어. 가짜야.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숨겨진 파일 트리를 찾았다. 그리고 발견했다. 공급업체 대체라는 라벨이 붙은 폴더였다. 그는 폴더를 열었다.
오차드 프라이드 인포츠의 송장들이었다. 모두 로컬 제품 이니셔티브라는 가짜 사업 단위로 지불된 것들이었다. 2개의 장부를 운영하고 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나는 본사를 위한 거짓, 하나는 그들 자신을 위한 진실. 수진이 확인했다. 타임스탬프를 대조해봤어. 본사 배송 로그의 공백과 정확히 맞아. 오차드 프라이드는 지난 90일 동안 최소 18번 배송했어. 전부 기록되지 않았지. 손흥민은 몇 장의 가짜 송장을 출력해 클립보드에 끼웠다. 그는 찰리에게 현재 재고에 접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필링 크러스트 믹스 독점 재료 샘플을 확인해야 합니다. 찰리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엠마 매니저가 그런 건 직접 관리해요. 손흥민은 담담히 말했다.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그는 냉동고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골든 오차드의 공식 스탬프가 찍힌 상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상자들도 있었다. 하얀색 아무 표시 없는 상자들. 구석에 작은 오차드 프라이드 코드가 적혀 있었다. 그는 사진을 찍었다. 한 상자를 열어보니 어제 맛본 그 끈적한 시럽 같은 믹스가 플라스틱 백에 담겨 있었다. 라벨은 없었다. 단지 배치 번호만 있었다. 검사를 피하려고 만든 거야. 그가 속삭였다. 바로 눈앞에 숨겨놓은 거지. 찰리가 샘플 트레이를 들고 돌아왔다. 현재 사용 중인 모든 재료입니다. 손흥민은 트레이를 살펴봤다. 생필링 해동된 필링 구운 크러스트 완성된 파이 조각. 그는 즉시 불일치를 발견했다. 질감이 달랐다. 색상이 어긋났다. 필링은 과일이라기보다는 젤라틴처럼 흔들렸다. 그는 캐주얼하게 물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요? 찰리가 대답했다. 9개월입니다. 엠마 매니저가 이곳으로 승진했을 때 브리스톨에서 옮겨왔어요. 그 이후로 재료에 변화가 있었나요? 찰리가 망설였다. 저는 주문에 관여하지 않아요. 엠마가 공급업체 관련 일을 엄격히 관리하죠. 하지만 가끔 골든 오차드 로고 없는 트럭이 배달 오는 걸 봤어요. 손흥민은 메모를 적었다.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누구에게 보고하나요? 찰리가 목소리를 낮췄다. 엠마에게 직접 가라고 배웠어요. 그녀는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게 팀 문화를 강화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직원 카를로스가 예전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국 시간표가 줄어들었어요. 2주 뒤에 그만뒀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찰리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다. 수진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다. 이거 봐야 해. 다른 새 매장에서도 같은 패턴 발견했어. 같은 가짜 공급업체 같은 송장 경로. 모두 엠마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돼 있어. 손흥민은 모니터를 쳐다봤다. 브리스톨, 맨체스터, 버밍엄 매장의 이름이 떴다. 모두 완벽한 수익률을 보고했고 모두 오차드 프라이드를 비밀 공급업체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결정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그녀는 시스템을 바꿨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 시스템을 조각조각 뜯어낼 시간이었다. 그의 눈은 단호했다. 파이 속의 거짓은 이미 드러났다. 이제 그 거짓을 만든 자들을 찾아낼 차례였다. 런던의 아침은 회색빛 안개로 시작되었다. 손흥민은 호텔 방을 나서며 품질관리 감사관 복장을 다시 점검했다. 베이지색 바지, 네이비 셔츠, 그리고 가슴에 단 골든 오차드 지역 품질관리 배지. 그는 필요 없는 안경을 쓰고 클립보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마음속은 이미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제의 발견 오차드 프라이드 인포츠의 가짜 송장 엠마 윌슨과 그녀의 오빠 제임스가 연루된 시스템적 사기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건
한 매장의 문제가 아니었다. 최소 3개의 다른 매장이 같은 패턴을 보였다. 브리스톨, 맨체스터, 버밍엄. 모두 엠마의 손이 닿은 곳이었다. 손흥민은 골든 오차드의 런던 매장으로 다시 발을 내디뎠다. 달콤한 계피 향이 그를 맞이했지만 이제 그 향은 위선처럼 느껴졌다. 그는 오늘 단서를 더 모으고 엠마를 정면으로 마주할 계획이었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끌어낼 시간이었다. 매장 안은 어제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손흥민을 힐끗 쳐다보며 속삭였다. 그의 위장이 미묘하게 조였다. 그의 정체가 일부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었다. 카운터 뒤에는 찰리가 서 있었다. 그는 손흥민을 보고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제임슨 씨 다시 오셨네요. 오늘은 뭘 확인하려고요? 손흥민은 클립보드를 들며 담담히 말했다. 직원 인터뷰를 진행할 겁니다. 표준 절차입니다. 사무실을 잠시 빌려도 되겠습니까? 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내했다. 사무실로 가는 길에 손흥민은 주방을 훑었다. 릴리는 디저트 진열장을 닦고 있었고 미아는 음료 스테이션에서 얼음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그는 놓치지 않았다. 주방 한쪽에서는 새 얼굴 이름표에 데니엘이라고 적힌 젊은 남자가 크러스트 반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바닥을 향해 있었지만 손흥민이 지나가자 힐끗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손흥민은 책상에 앉아 클립보드를 펼쳤다. 수진이 그의 이어폰을 통해 말했다. 런던 매장의 송장 분석 끝냈어. 오차드 프라이드의 배송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새벽에 이루어졌어. 하지만 공식 로그에는 전혀 기록이 없어. 그리고 브리스톨 매장에서 비슷한 송장이 또 나왔어. 손흥민은 낮게 중얼거렸다. 엠마가 중심이야. 그녀가 이걸 조직했어. 그는 터미널을 켜고 수진이 만든 백도어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했다. 가짜 송장 숨겨진 파일 트리, 그리고 로컬 제품 이니셔티브라는 이름 아래 지불된 금액들. 그는 몇 장을 더 출력해 클립보드에 끼웠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직원들을 인터뷰해 그들의 두려움과 침묵 뒤에 숨은 진실을 끌어내고 엠마를 압박해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첫 번째 인터뷰는 릴리였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오며 긴장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말했다. 릴리 긴장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매장 운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대화는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릴리는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서 꼬았다. 네, 알겠어요. 그는 질문을 시작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요? 5개월요. 그녀가 빠르게 대답했다. 훈련 과정은 어땠나요? 오리엔테이션에서 배운 것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나요? 릴리는 망설였다. 대부분 맞아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문 쪽을 흐깃 쳐다봤다. 손흥민은 목소리를 낮췄다. 릴리 여기서 하는 말은 우리 둘 사이에만 남아요.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요.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엠마 매니저가 모든 걸 엄격히 관리해요. 특히 공급업체 관련해서요. 우리한테는 그냥 그녀 말만 따르라고 했어요. 손흥민은 메모를 적었다. 공급품에 대해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 배달 트럭이나 재료 포장 같은 거요. 릴리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다. 가끔 골든 오차드 로고 없는 하얀 벤이 와요. 새벽에. 우리한테는 주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엠마가 직접 처리하죠. 손흥민의 눈이 빛났다. 그 벤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나요? 지난 화요일이요. 새벽 4시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릴리.
더 할 말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녀는 일어나 문을 향해 갔다가 멈췄다. 제임슨 씨, 뭔가 잘못된 거죠?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걸 알아내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릴리가 나가자 그는 메모를 정리했다. 하얀 밴 새벽 배달 엠마의 직접 관리.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다음은 찰리였다. 그는 사무실에 들어오며 어색하게 웃었다. 또 뵙네요. 손흥민은 그를 앉히고 같은 질문을 던졌다. 찰리는 훈련과 운영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조로웠다. 손흥민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찰리, 솔직히 말해요. 재료에 대해 뭔가 이상한 점 없었나요? 필링이나 믹스 같은 거요. 찰리는 의자에서 몸을 꼼지락거렸다. 저는 그냥 요리만 해요. 주문은 엠마가 관리해요. 손흥민은 목소리를 낮췄다. 카를로스 얘기 들었어요. 그가 문제를 제기하다가 시간표가 줄었다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요? 찰리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문 쪽을 흐깃 쳐다봤다. 카를로스는 그냥 그만뒀어요. 여기선 질문 많이 하면 복잡해져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찰리. 찰리가 나가자 손흥민은 메모에 적었다. 직원들 질문 두려워함. 엠마의 통제력 강함. 미아의 인터뷰는 달랐다. 그녀는 3주 전 합류한 신입이었다. 그녀는 사무실에 들어오며 백팩을 한쪽 어깨에 걸친 채 불안하게 앉았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시작했다. 미아 적응 잘하고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매장에서 이상한 점 느낀 적 있나요? 뭐든 좋아요. 미아는 손가락으로 백팩 끈을 꼬며 말했다. 엠마가 우리한테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기밀 유지 계약서라고 했는데 좀 이상했어요. 손흥민의 귀가 쫑긋 섰다. 그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매장 운영에 대해 외부에 말하면 안 된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고객한테 재료 얘기하거나 심지어 가족한테도. 엠마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팀을 강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손흥민은 메모를 빠르게 적었다. 그 서류 사본 본 적 있나요? 미아는 고개를 저었다. 엠마가 바로 가져갔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미아 혹시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 적 있나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카를로스가 예전에 필링 맛이 이상하다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 화장실 청소만 하게 됐어요. 결국 그만뒀죠. 손흥민은 미아의 두려운 눈빛을 읽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다음 직원을 불렀다. 인터뷰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대부분의 직원은 똑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문제 없습니다. 엠마가 잘 관리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과 떨리는 손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손흥민은 그들의 침묵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엠마는 이 매장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는 불만이 본사로 올라가지 않도록 막았고 직원들을 침묵으로 묶었다. 손흥민은 클립보드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엠마와 직접 마주할 시간이었다. 그는 주방으로 나가 엠마를 찾았다. 그녀는 냉동고 근처에서 클립보드를 들고 재고를 점검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차분히 다가갔다. 윌슨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엠마는 고개를 들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다. 제임슨 씨 바쁜 시간이라. 10분이면 됩니다. 그가 단호히 말했다. 엠마는 한숨을 쉬며 그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문이 닫히자 손흥민은 클립보드를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진짜 신분증을 꺼냈다. 골든 오차드 창립자이자 CEO 손흥민. 그는 신분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엠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녀는 신분증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글을 올려다 봤다. 그녀의 뺨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당신이 손흥민이었군요.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손흥민은 차갑게 말했다. 이제 아셨네요. 긴 침묵이 흘렀다. 사무실 밖에서는 프라이어가 지글거리고 전자레인지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 방 안은 고요했다. 손흥민이 먼저 입을 뗐다 뗐다. 얼마나 됐죠? 엠마는 망설였다. 6개월, 아니 9개월. 그녀의 목소리는 팽팽했다.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손흥민이 말했다. 당신이 우리 브랜드를, 고객의 신뢰를, 내 가족의 이름을 얼마나 오랫동안 더럽혔는지 알아야 하니까. 엠마의 눈이 좁아졌다. 더럽히다니요. 저는 이 매장을 살렸어요. 재료 비용이 치솟았어요. 본사는 아무런 지원도 유연성도 주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손흥민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들은 우리를 믿었어요. 나를 믿었죠. 그런데 당신은 신선한 사과를 시럽과 셀룰로스로 바꿨어요. 심지어 학교 식당에서도 쓰지 않을 보존제를 썼죠. 엠마는 신분증을 다시 쳐다봤다. 당신은 전화 한 통이면 됐을 거예요. 정식 방문 요청을 했어도 됐죠. 왜 이렇게 몰래 들어와서 영웅놀이를 하는 겁니까? 손흥민은 단호히 말했다. 이건 내가 아니라 고객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아는 12개 매장에 관한 거예요. 가짜 송장 껍데기 계좌, 가짜 기밀 유지 계약으로 직원들을 겁준 것 모두 다요. 엠마의 입술이 얇게 다물어졌다. 당신은 여기서 일하는 게 어떤지 몰라요. 맞아요. 손흥민이 말했다. 보너스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게 어떤 건지 모르죠. 엠마는 갑자기 일어섰다. 만약 저를 해고하려는 거라면 하세요. 하지만 정의를 위해 하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가 당신보다 더 잘 해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손흥민은 차분히 앉아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은 효율적이었죠. 수익을 올렸어요. 하지만 단축된 길은 항상 어딘가로 이어지죠. 그리고 우린 지금 그곳에 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찰리가 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배달이 일찍 왔어요. 그 특별한 배달요. 손흥민은 시계를 확인했다. 금요일이 아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마워 찰리. 가서 확인합시다. 그는 엠마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 미묘한 공포가 스쳤다. 그는 문을 향해 걸으며 말했다. 윌슨 씨 같이 가시죠. 이번엔 숨길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주방으로 나갔다. 그의 심장은 차분히 뛰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단호했다. 진실은 이미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제 그것을 완전히 드러낼 시간이었다. 런던의 골든 오차드 매장은 점심시간의 소란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손흥민은 품질관리 감사관 제임슨의 복장을 유지한 채 주방 끝에 서서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다. 그의 눈은 방금 도착한 배달밴을 주시했다. 하얀색 패널 트럭 로고, 없음 어두운 틴트 창문, 그리고 삐걱거리며 반쯤 열린 뒷문. 엠마 윌슨은 냉동고 근처에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모두 앞쪽으로 가. 5분이면 끝나. 직원들은 즉시 흩어졌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그들의 순종적인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이건 단순한 배달이 아니었다. 이건 엠마가 숨기려는 또 하나의 비밀이었다. 그는 클립보드에 메모를 적는 척하며 이어폰으로 수진에게 속삭였다. 배달 왔어. 오차드 프라이드 코드 확인했어. 오피살 13. 사진 찍고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즉시 돌아왔다. 코드 맞아. 그게 어제 분석한 샘플이야.
손 조심해. 엠마가 눈치챘을 거야. 손흥민은 냉동고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엠마는 상자를 직접 옮기며 운전기사와 낮게 대화하고 있었다. 운전기사 이름표에 다니엘이라고 적힌 젊은 남자는 손흥민을 힐끗 쳐다보더니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손흥민은 그의 긴장한 동작을 놓치지 않았다. 상자 하나에 검은 마커로 OP13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제 그가 테스트한 그 끈적한 필링의 코드와 동일했다. 엠마는 상자를 냉동고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그녀는 손흥민을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제임슨 씨 재고 점검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좀 바빠서요. 손흥민은 차분히 대답했다. 송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표준 절차입니다. 엠마의 미소가 굳었다. 이미 시스템에 로그됐어요. 굳이 종이 사본을 필요합니다. 손흥민이 단호히 끊었다. 엠마는 잠시 그를 노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사무실로 오세요. 사무실로 들어가자 손흥민은 문을 닫고 클립보드를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제임슨으로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CEO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윌슨 씨 더 숨길 필요 없어요. 오차드 프라이드의 배달 가짜 송장. 당신 오빠 제임스와의 연관성. 다 알고 있어요. 엠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신분증을 쳐다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당신이 뭘 아는 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손흥민은 차갑게 대답했다. 12개 매장. 모두 당신과 연결돼 있어요. 브리스톨, 맨체스터, 버밍엄, 그리고 더 있을지도. 당신은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었죠. 엠마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증거가 있나요? 손흥민은 전화기를 꺼내 방금 찍은 상자 사진을 보여줬다. 이걸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샘플을 테스트할 겁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 설명할 기회를 드리죠. 엠마는 의자에 앉아 손을 꽉 쥐었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해요. 본사는 우리를 쥐어짰어요. 재료 비용은 치솟고 지원은 없었죠.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손흥민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선택은 있었어요. 당신은 정직할 수 있었죠. 대신 고객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직원들을 겁줬어요. 엠마는 반박하려 했지만 손흥민은 말을 끊었다. 기밀 유지 계약서 직원들의 침묵, 카를로스의 퇴사. 다 당신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엠마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손흥민은 전화기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음성 녹음기가 켜져 있었다. 마지막 기회예요, 윌슨 씨. 지금 말하세요. 그때 문이 두드렸다. 찰리가 들어와 말했다. 죄송합니다. 본사에서 사람이 왔어요. 품질관리팀이라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군요. 데려오세요. 엠마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일어서려 했지만 손흥민이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다. 잠시 후 수진이 검은 테스트 키트를 끌고 들어왔다. 그녀 옆에는 한국에서 온 식품화학자 김 박사님이 서 있었다. 김 박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샘플 준비됐나요? 손흥민은 냉동고에서 가져온 상자를 가리켰다. 저기 있습니다. OP4723. 어제 테스트한 것과 같은 배치예요. 김 박사는 장갑을 끼고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필링의 작은 조각을 채취해 휴대용 분광기로 스캔했다. 기준 레시피는 뭡니까? 그녀가 물었다. 손흥민은 대답했다. 레시피 4.2. 신선한 과일 합성 증점제 없음, 고밀도 보존제 없음. 김 박사는 화면을 터치하며 말했다. 기준 로드 완료.
기계가 윙윙거리며 데이터를 뱉어냈다. 손흥민은 김 박사의 표정을 주시했다. 그녀의 눈썹이 점점 찌푸려졌다. 마침내 그녀가 모니터를 돌렸다. 두 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떠 있었다. 하나는 원래 레시피, 하나는 샘플. 이건 명백해요. 김 박사가 말했다. 단백질 비율 40% 어긋남. 천연 설탕은 거의 전부 옥수수 유래 글루코스로 대체됐어요. 그리고 이 성분, 그녀는 붉은 경고 표시를 가리켰다.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스. 영국에서 12세 미만 아동용 식품에 사용 금지예요. 손흥민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결론은요, 김 박사는 단호히 말했다. 이건 식품이 아니에요. 파이처럼 보이게 만든 화학 물질이에요. 이게 몇 달 동안 고객들에게 제공됐다면 당신은 사기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엠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니터를 쳐다보며 손을 떨었다. 손흥민은 수진에게 말했다. 다른 매장 데이터는 수진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다. 브리스톨, 맨체스터, 버밍엄. 모두 오차드 프라이드에서 동일한 배치 사용. 공식 공급업체의 배송은 5개월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손흥민은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5개월. 그 말은 이 매장에서 제공된 모든 파이가 가짜였다는 거야. 그는 엠마를 쳐다봤다. 당신은 이걸 알았죠? 엠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손흥민은 계속 말했다. 고객들, 가족들, 아이들, 노인들. 그들은 우리를 믿었어요. 집에서 만든 품질, 진짜 재료라는 약속을 믿었죠.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화학 물질을 먹였어요. 수진의 전화가 진동했다. 그녀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말했다. 손, 이거 봐야 해. 런던 매장의 결제 기록 추적했어. 오차드 프라이드의 은행 계좌로 간 돈 서명자가 누구인지 알아. 손흥민은 답을 알았다. 그는 태블릿을 받아 스캔된 서명을 봤다. 엠마 윌슨, 깔끔하고 의도적인 서명. 수십 건의 거래 모두 내부 감사 기준 바로 아래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그는 파이 상자를 다시 쳐다봤다. 같은 상자 같은 크러스트 같은 라티스 패턴. 하지만 속은 거짓이었다. 그는 수진에게 말했다. 샘플을 본사로 보내. 전체 성분 분석해. 그리고 다른 매장도 조사해. 이건 런던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김 박사가 테스트 키트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건 법적 문제로 갈 거예요. 이 성분은 식품 안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는 엠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윌슨 씨, 당신은 이제 법률 자문을 준비해야 할 겁니다. 엠마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당신은 이걸 너무 크게 만들고 있어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손흥민은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이 이미 그렇게 만들었죠. 그는 사무실을 나와 주방으로 돌아갔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직원들을 다시 인터뷰해야 했다. 누군가는 더 많은 단서를 줄 터였다. 그는 미아를 다시 불렀다. 그녀는 사무실에 들어오며 백팩을 꽉 쥐었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말했다. 미아, 지난번 얘기 고마웠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하얀 밴 운전기사 얼굴 기억나나요? 미아는 망설이며 말했다. 다니엘. 이름이 다니엘이라고 했어요. 늘 새벽에 와요. 엠마랑만 얘기하고 바로 가요. 손흥민은 메모를 적었다. 다니엘. 알겠어요. 혹시 다른 이상한 점 본 적 있나요? 미아는 목소리를 낮췄다. 지난주에 엠마가 다니엘한테 화내는 걸 들었어요. 뭔가 마지막 배달이 잘못됐다고. 다니엘이 본사에서 눈치챌 거야 라고 했어요. 손흥민의 눈이 빛났다. 고마워 미아.
이건 큰 도움이 됐어. 미안은 일어나며 말했다. 제임슨 씨, 아니, 손 선생님 맞죠? 우리 매장 괜찮아질까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걸 만들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릴리도 다시 불렀다. 릴리는 긴장한 채 들어왔다. 손흥민은 직설적으로 물었다. 릴리 오차드 프라이드 배달에 대해 더 아는 거 있나요? 릴리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다. 한번 실수로 새벽에 주방에 있었어요. 엠마가 저한테 소리쳤어요. 근데 상자 하나가 열려 있었는데 필링이 이상했어요. 사과 냄새가 아니라 화학약품 냄새 같았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상자에 코드 있었나요? 릴리는 기억을 더듬었다. OPLK 4723이었던 것 같아요. 손흥민은 미소를 숨겼다. 또 한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릴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녀를 보냈다. 그날 오후 손흥민은 주방에서 다니엘을 발견했다. 그는 크러스트 반죽을 준비하며 바쁜 척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다가가 캐주얼하게 말했다. 다니엘 잠시 얘기할까? 다니엘의 손이 멈췄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 바빠서요. 손흥민은 단호히 말했다. 5분이면 돼. 그는 다니엘을 복도로 데려갔다. 오차드 프라이드 배달, 네가 운전했지. 다니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그냥 배달만 해요. 엠마가 시키는 대로. 손흥민은 목소리를 낮췄다. 다니엘, 지금 솔직히 말하면 너한테 기회가 있어. 엠마가 마지막 배달에 대해 뭐라고 했지? 다니엘은 숨을 삼켰다. 그녀가 본사가 눈치채기 전에 재고를 치워야 한다고 했어요. 오차드 프라이드가 곧 문 닫을 거라고. 제임스가 새 회사를 만들 거래요. 손흥민은 메모를 적었다. 고마워 다니엘. 이건 우리 둘 사이에만 남아. 그날 밤 손흥민은 호텔로 돌아와 수진과 통화했다. 다니엘의 말이 사실이야. 오차드 프라이드는 껍데기야. 제임스가 새 껍데기를 준비하고 있어. 수진은 다급히 말했다. 방금 다른 매장에서 송장 하나 더 찾았어. 이번엔 리버풀. 같은 패턴이야. 손흥민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건 전국적인 거야. 엠마는 허브야. 그녀를 통해 모든 게 연결돼.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쳐다봤다. 런던의 불빛이 안개 속에서 흐릿했다. 그는 파이를 떠올렸다. 그의 외조부가 손으로 사과를 썰던 모습, 그의 아버지가 크러스트를 굽던 미소. 그들은 정직함을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은 화학물질과 거짓으로 더럽혀졌다. 손흥민은 주먹을 쥐었다. 그는 이 시스템을 뿌리째 뽑을 작정이었다. 파이 속 거짓은 이미 드러났다. 이제 그 뿌리를 끊을 시간이었다. 런던의 골든 오차드 매장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새로 단장한 매장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불투명했던 유리문은 투명한 창으로 바뀌었고 주방의 모든 작업이 고객들에게 훤히 보였다. 스테인리스 카운터는 반짝였고 각 준비 스테이션 옆에는 재료 상자마다 선명한 빨간 QR코드가 붙어 있었다. 그 코드를 스캔하면 고객은 즉시 재료의 출처와 검증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흥민은 주방 한가운데 서서 갓 구운 애플파이 트레이가 컨벡션 오븐에서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버터 향이 나는 크러스트 진짜 계피의 따뜻한 향, 그리고 천천히 끓인 신선한 사과의 풍미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이 향은 단순한 디저트의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의 복원이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파이의 라티스 크러스트를 바라봤다. 이곳은 다시 그의 가족의 약속을 지키는 장소로 돌아왔다. 매장 재개장은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런던의 단골들은 골든 오차드가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둘 돌아왔다.
그 중에는 조지 그 회색 코트를 입은 노신사도 있었다. 그는 매장 문을 밀고 들어오며 익숙한 미소를 띄었다. 다시 제대로 된 파이를 맛볼 수 있겠군. 그가 카운터에서 릴리에게 말했다. 릴리는 이제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어시스턴트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조지의 주문을 받았다. 클래식 애플파이 한 조각, 바닐라 아이스크림 추가로 드릴까요? 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리고 이번엔 진짜지. 릴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절대적으로요, 조지 아저씨. 직접 확인해 보세요. 손흥민은 멀리서 그 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조지의 미소, 릴리의 자신감. 이 모든 것이 그가 이 싸움을 시작한 이유였다. 매장 한쪽에서는 미아가 고등학생 그룹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들은 방문자 배지를 달고 주방 투어를 받고 있었다. 미아는 재료 상자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건 우리 사과 필링이에요. 메이플밸리 농장에서 온 신선한 사과로 만들었죠. 여길 보세요. QR코드 스캔하면 농장 사진까지 볼 수 있어요.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따랐다. 이 투어는 손흥민이 새로 도입한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일환이었다. 고객들에게 재료의 진실을 보여주고 브랜드의 약속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미아는 손흥민을 보고 살짝 손을 흔들었다. 손 사장님, 데모 시작할까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학생들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소매를 정리하고 그들 앞에 섰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루할 거라 예상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들의 관심을 끌 줄 알았다. 이 파이, 그가 갓 구운 파이 조각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내 외조부가 처음 만든 레시피예요. 그는 사람들이 진실을 맛볼 수 있다고 믿었죠. 만약 당신이 모서리를 자른다면 사람들이 그걸 알 거라고요. 비록 그들이 어떻게 아는지 모르더라도. 그는 파이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몇 달 전 우리는 몇몇 매장에서 이 파이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걸 팔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더 싸고 더 빠르고 가짜였죠.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다. 그 사람들 잡았나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했다. 잡았죠. 그리고 책임을 물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뒀느냐는 거예요. 학생들은 조용해졌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확인을 멈췄어요.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무시당했어요. 그는 미아우와 릴리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바꿨어요. 파이뿐만 아니라 시스템 사람 문화를. 학생들이 관찰 데크로 이동하자 수진이 조용히 뒷문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최종 판결 나왔어. 그녀가 낮게 말했다. 엠마 윌슨 사기 방해 식품 안전 위반으로 6년형. 그녀 오빠 제임스의 시설은 영구 폐쇄. 연루된 다른 매니저들은 2년에서 5년 형 받았어. 전액 배상 명령도 내려졌어.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인 고객들을 위해서도.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언론이 이걸 사례로 다루고 있어. 우리가 처리한 방식이 업계 표준을 세웠다고 하더라. 하지만 손흥민은 언론 보도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날 아침 줄을 서던 한 남자를 떠올렸다. 아내의 병원 약속 전에 파이 한 조각을 먹으러 온 퇴직자였다. 그가 첫 입을 먹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거야.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그게 중요했다. 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조용한 약속. 그날 저녁 매장이 문을 닫고 마지막 오븐이 꺼진 후 손흥민은 직원들을 모았다.
그들은 느슨한 반원으로 서서 피곤하지만 자랑스러운 얼굴로 손을 앞치마에 닦거나 종이컵으로 음료를 마셨다. 손흥민은 그들을 둘러봤다. 새로 합류한 직원들, 오래된 직원들, 남은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 6개월 전 이 매장은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나쁜 운 때문이 아니었죠. 누군가가 우리가 누구인지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여러분 중 몇몇은 잊지 않았어요. 몇몇은 목소리를 내려 했죠. 몇몇은 선을 지켰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유예요. 단순히 재개장한 게 아니라 더 나아졌기 때문이죠. 그는 카운터 뒤로 손을 뻗어 플라크를 꺼냈다. 깔끔한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눈높이 바로 위준비 창구 옆에 걸렸다. 정직은 속일 수 없는 재료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걸 느꼈다. 구원이 아니라 구속이었다. 이 매장은 완벽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정직했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는 나가는 길에 미아와 마주쳤다. 그녀는 아직 학교 방문 로그를 정리하고 있었다. 새로 배운 거 있나? 그가 물었다. 미아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네, 우리가 단순히 베이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매장 밖으로 나갔다. 그는 골든 오차드 간판 아래에서 잠시 멈췄다. 차가운 런던 공기 속에서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삶과 사업에서 단축된 길은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모서리를 자르는 비용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신뢰의 상실, 침묵당한 목소리, 조용히 천천히 이루어진 해악으로 드러난다. 교훈은 간단하다. 재료를 속일 수 있다. 숫자를 속일 수 있다. 하지만 정직은 속일 수 없다. 언젠가는 진실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때 선을 지킨 사람들이 처음부터 중요했던 것을 재건할 것이다. 손흥민은 간판을 한 번 더 올려다봤다. 그의 외조부의 미소, 그의 아버지의 손, 그리고 그가 지킨 약속이 거기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런던의 밤속으로 걸어갔다. 파이는 다시 진짜였다. 그리고 골든 오차드도 마찬가지였다.